안녕하세요. 오늘은 알다라는 개념을 중심으로 이야기를 나눠보고자 합니다. 역시 오쇼의 강의 탄드라 네 번째 책이고요. 오쇼는 다음과 같은 이야기로 그의 책을 시작합니다.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그대가 어떤 것을 알 때마다 그것은 알을 통해 인식된다. 대상은 알미라는 능력을 통해 그대의 마음속으로 들어온다. 오쇼가 말하듯이 우리가 무언가를 알 때 그것은 알미라는 작용을 통해서 내 것이 된다는 겁니다. 어떠한 대상은 알미라는 능력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 속으로 들어온다라는 거죠. 즉 우리의 외부에 있었던 무엇인가가 알미라는 과정을 통해 내 안으로 들어온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계속 읽어볼게요. 그대는 한 송이의 꽃을 본다. 그대는 그것이 장미꽃이라는 것을 안다. 장미꽃은 거기에 있고 그대는 내면에 있다. 그때 그대로부터 어떤 것이 나아가서 장미꽃에 이른다. 그대로부터 어떤 것이 장미꽃에 투사되는 것이다. 어떤 에너지가 나온 것이다. 그것이 장미의 형태와 색깔과 냄새를 담고 다시 그대에게 돌아가 장미꽃이라는 정보를 전달해 준다. 지금 오쇼가 하는 이야기는 고대 아리스토텔레스나 소크라테스, 플라톤 이런 소피스트들이 생각했던 알을 인식하는 과정과도 맞물려 있어요. 고대 철학자들은 알미라는 것을 시각적인 정보와 관련시켜서 이해했던 경향이 있었거든요. 밖에 어떤 사물이 있어요. 내가 그것을 눈으로 봐요. 그때 눈에서 무엇인가가 나갑니다. 그리고 사물에 닿아요. 그리고 사물에 대한 정보를 가지고 다시 나에게 돌아와 나에게 사물에 관한 정보를 인식시켜 준다라는 거죠. 지금 오쇼 역시도 그와 비슷한 개념으로 알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무언가를 알아간다고 할 때 그 알의 대상은 내 속에 없는 무엇입니다. 내 인생의 외부에 있는 무엇인데 그것이 나로부터 발출된 알미라는 능력을 통해 한번 스캔이 되고 다시 나에게 돌아와 내 것이 된다라는 거죠. 계속 읽어보겠습니다. 모든 지식이 그대가 아는 그 무엇이라도 그것은 알미라는 능력을 통해 드러난다. 이 알은 그대의 능력이다. 지식은 이 능력을 통해 수집된다. 그런데 이 알은 두 가지 요소로 이루어져 있음을 드러낸다. 아는 자와 알려지는 대상이 그것이다.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나와 내가 알아가고 있는 어떠한 대상, 이 두 개의 다른 사물이 존재하고 있었다는 거죠. 계속 읽어볼게요. 그대가 장미꽃을 알 때 그대의 지식은 반쪽뿐이다. 그대가 그 꽃을 아는 자를 잊어버린다면 말이다. 그 꽃은 알려지는 대상이고 그대는 아는 자, 즉 주체이다. 그 두 가지 사이를 연결하고 있는 관계가 바로 지식이다. 지금 재미있는 내용이 나오는데요. 내가 장미꽃이라는 대상을 알아간다면 그거는 반쪽짜리 지식이라는 거예요. 반쪽짜리 알미라는 거죠. 좀 이해가 안 되죠. 내가 장미꽃을 알기 위하여 장미꽃을 공부하는데 그래서 장미꽃을 알아가고 있는데 그것이 왜 반쪽짜리인가? 오슈의 말은 이렇습니다. 우리가 장미를 공부하는 건 좋지만 장미를 공부하기 때문에 나를 잊어버린다면 나는 반쪽짜리 공부를 하고 있다라는 개념이에요. 이것은 무슨 뜻이냐면 내가 어떤 대상을 알아갈 때 주체자인 나를 잊지 말고 그 대상을 알아가라는 겁니다. 때때로 우리는 배우는 무엇에 매몰되어 나라는 존재 자체를 잊어버릴 때가 있어요. 그러한 알은 반쪽짜리 알미라는 거죠. 계속 읽어볼게요. 그래서 지식은 세 가지 지점으로 구분될 수 있다. 아는 자와 알려지는 대상과 알의 능력이다. 다시 한번요. 아는 자, 알려지는 대상, 알의 능력. 그리고 알은 주체와 대상 그 둘을 연결해주는 다리와 같다. 보통 그대의 지식은 오직 대상만을 드러내고 있다. 아는 자, 즉 주체는 베일에 가려져 있다. 그대의 모든 지식은 일방통행적이다. 그것은 장미를 지적할 뿐 그대 자신을 지적해 주지는 않는다. 그것이 그대 자신을 지적해 주지 못하는 한 그 지식은 오직 외부 세계만을 알려줄 뿐이다. 그대 자신에 대해서는 알게 해주지 못한다. 지금 같은 내용이 계속 반복되고 있는데요. 어떤 대상을 알 때 나 자체를 잊지 말라는 거죠. 나와 관계를 맺는 상태에서 알아가는 대상을 알아가라는 겁니다. 그리고 오션은요,
이런 과정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요소 중에 하나를 명상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어떤 분들은 명상이란 이야기가 나오면 알레르기 반응을 일으켜요. 명상은 뭐 기독교적이지 않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 세상에 있는 여러 가지 방식과 방법들을 주를 위해서 사용한다면 그것은 우리가 충분히 활용할 수 있다라고 봐요. 명상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명상을 왜 무엇을 위하여 하는가를 바르게 정립한 다음에 시도한다면 명상도 우리가 하나님을 더 깊이 사랑하고 알아가는 데 큰 도움이 될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자, 계속 읽어볼게요. 명상의 모든 방편은 아는 자를 드러내준다. 자, 지금 들으셨나요? 명상의 모든 방편은 내가 알고자 하는 대상이 아니라 아는 자, 곧 나를 드러내준다는 거죠. 조지 구세프는 이와 비슷한 특별한 방편을 사용했다. 그는 그것을 자아상기, self-remembering 이라고 불렀다. 그는 그대가 어떤 것을 알 때마다 항상 아는 자를 기억하라고 말한다. 대상의 눈이 팔려 자기를 잊지 마라. 주체를 기억하라.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우리가 무언가에 몰두하거나 빠지게 되면 내 자신을 잊어버리고 거기에 매몰되는 경우가 있다는 거죠. 이러한 삶은 오쇼가 볼 때 반쪽짜리 삶이라는 거예요. 우리 인생의 주체는 나입니다. 그래서 나를 잊지 말고 어떠한 대상을 알아가라는 거죠. 지금 그대는 내 말을 듣고 있다. 그대가 내 말을 들을 때 그대는 두 가지 방식으로 들을 수 있다. 하나는 그대의 마음이 나를 향해 초점을 맞춘다. 그때는 그대가 듣는 자 자신을 잊어버린다. 그때 말하는 자만 알려지고 듣는 자는 잊혀진다. 구제프는 듣는 동안에 말하는 자를 알며 또한 듣는 자도 알라고 말했다. 그대의 지식은 두 가지 방향으로 날아가는 화살이다. 두 개의 표적을 겨냥하고 있다. 아는 자와 알려지는 대상 말이다. 그것은 대상이라는 한 가지 방향으로만 날아가서는 안 된다. 그것은 동시에 두 가지 방향으로 날아가야 한다. 아는 자와 알려지는 대상을 향해서. 이것을 그는 자아상기, self-remembering 이라고 불렀다. 꽃을 보는 동안 보고 있는 자신을 기억하라. 어렵다. 어렵다는 거죠. 우리가 무언가를 공부할 때 내 자신을 기억하면서 그것을 공부하는 과정이 어렵다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뭔가? 오션 계속 이야기합니다. 그대가 자신을 알려고 하는 순간 장미꽃을 잊어버릴 것이다. 그대는 한쪽 방향으로만 날아가는 버릇이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시간이 걸릴 것이다. 아는 자를 향하면 대상을 잊게 되고 대상을 향하면 아는 자를 잊게 된다. 그러나 조금만 노력하면 점점 그대는 동시에 두 가지를 인식할 수 있게 된다. 그리고 그대가 둘 다 인식할 때 구제프의 방법을 제대로 성취한 것이다. 네, 이렇게 제가 오늘 챕터를 읽었는데요. 다시 한번 요약을 하자면 우리가 어떠한 대상을 알아가는 과정은 굉장히 우리 자신에게 유익하고 도움이 되는 겁니다. 삶이 멈춰버린다면 그것만큼 불쌍한 인생이 없죠. 우리는 알아가는 과정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만드신 필요계를 알게 되고 하나님의 특별 계시를 더욱더 구체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능력을 보유하게 돼요. 그런데 중요한 점은 뭐냐면 내가 아닌 다른 대상을 알아가는데 너무 몰두하다 보면 가끔씩 내가 누구인가를 잊어버릴 때가 있다는 거예요. 이러한 삶은 반쪽짜리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나는 내가 누구인가? 나는 하나님의 형상이고 하나님의 뜻대로 지음받은 자이며 내가 이곳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관철해야 될 무엇인가가 있다라는 개념을 잊지 말고 삶을 지탱해 나가라는 거죠. 기독교인으로서 오쇼의 글을 읽어 나간다는 거, 이게 사실 도전적이에요. 어떤 분들은 오쇼의 글을 아예 읽지 못하도록 막기도 하거든요. 그런데 저는 이러한 방식으로 삶을 제안하는 과정을 별로 좋아하지 않아요. 저는 기독교인이라면 그 어떠한 가르침을 통해서라도 하나님을 이해하는 데까지 걸어나갈 수 있도록 훈련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특별히 21세기 포스트 모더니즘이 만연하고 있고 너와 내가 특별히 구별되지도 않는 이 시대에 살면서 우리는 저들의 언어를 통하여 저들에게 다가갈 수 있는 방법을 익혀야 되거든요. 저는 이런 훈련이 저와 여러분 사이에서 반드시 일어나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이러한 과정 속에서 오쇼의 글을 그리스도의 눈으로 한번 읽어본다면 우리가 버릴 것은 버리고 취할 것은 취할 수 있거든요. 오쇼의 이야기에 제가 전부 다 동의하는 건 아닙니다. 제가 오쇼의 글을 동의하려면 기독교적인 관점으로 한번 재해석을 해야 된다는 거죠.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이 부분은 저는 기독교인으로서 충분히 공감할 수 있고 우리가 배울 점이 충분히 있다고 생각합니다. 과연 나는 누구인가? 때때로 우리는 돈을 벌기 위하여, 때때로 우리는 명예를 찾기 위하여
때때로 우리는 내 마음의 소원과 소망을 일구어 나가기 위하여 내가 누구인가를 잊어버릴 때가 많아요. 그러니까 이 세상의 왕으로서의 내가 아니죠. 하나님의 형상으로서의 나, 하나님의 피조물로서의 나, 이러한 나를 잊어버릴 때가 많다는 겁니다. 연구하다 보면 연구에 매몰되어 나의 직분을 잊어버릴 때가 있어요. 내가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거, 하나님에 의해 구원을 받아 이제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야 마땅한 성도라는 거, 그리고 내가 내 아내의 남편이라는 거, 그리고 자식들의 아버지라는 거, 학교의 선생이라는 거, 어떠한 비즈니스 가게의 사장이라는 것, 어떠한 회사의 직원이라는 것, 기타 등등 나의 정체성이 있잖아요. 내가 살아가기 위하여 필요한 나의 그 무엇이 있잖아요. 우리가 이것을 잊어버리면서까지 어떤 일에 몰두한다면 그것은 우리가 반쪽짜리 알을 향해 몸부림치고 있다라는 증거가 아닐까라고 생각해 봅니다. 저는 오늘 글을 읽으면서 제가 누구인지 다시 한번 반추해 보았어요. 저는 하루에 많은 시간을 연구하고 책을 읽고 글을 쓰는데 보내거든요. 이런 과정 속에서 제 자신을 잊지 않으려고 노력해요. 그래야지만 제가 글을 쓰는 목적이 명확해집니다. 제가 강의를 만드는 목적이 명확해져요. 내가 하나님의 종이라는 사실,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는 사실, 바로 이 정체성을 근간으로 제 글이 나오고 제 연구가 진행되고 제 강의가 만들어지는 거거든요. 강의 자체에 매몰된다거나 연구 자체에 매몰된다면 어쩌면 우리가 하고 있는 공부와 연구와 삶의 방식들은 깃대 없는 깃발이 이리저리 휘날리는 모습이 있지 않을까, 여기까지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기억하세요. 여러분은 누구입니까? 그리고 무엇으로서의 여러분이 지금 어떤 일을 하고 계십니까? 혹시 내 자신을 잊어버리고 내 자신의 정체성마저 망각한 채 어떠한 일을 위한 일을 하고 있는 건 아닌지 한번 되짚어 봐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요. 기억합시다. 우리 집은 불타고 있습니다. 그 불을 끄기 위해서라면 내 삶의 우선순위가 정립돼야 되고, 그 우선순위는 예수님과 나의 관계라는 것. 바로 이 관계 속에서 내 자신을 정의해야 된다는 거예요. 오쇼는 명상을 강조했지만 전 여기 하나를 더해 하나님의 계시를 강조하기 원합니다. 내가 아무리 내 자신을 명상한다고 해도 내 자신이 누구인가 찾을 수 없어요. 그게 일반 계시의 한계입니다. 우리가 누구인지 명확하게 알기 원한다면 특별 계시가 필요해요. 이 세상을 찢고 나에게 다가오는 하나님의 특별 계시. 내가 누구이며 내가 왜 만들어졌으며 내 인생이 어디에서 시작해서 어디로 가는지를 명확하게 알려주는 하나님의 특별 계시. 그 특별 계시 속에서 나를 먼저 찾는다면 명상은 우리에게 큰 도움이 되는 도구가 될 것입니다. 그러나 특별 계시 없이 명상을 한다면 우리는 허공을 치는 권투 선수가 될지도 몰라요. 그러니 내 자신을 먼저 발견하시고요. 발견했다면 하나님의 종으로서, 하나님의 피조물로서, 예수 그리스도의 군사로서 오늘 나는 무엇을 해야 되는가, 이런 관계적으로 삶을 되짚어보고 마름질하는 우리가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수고하셨고요. 우리는 다음에 또 더 좋은 챕터와 내용으로 만나도록 할게요. 저는 텍사스 달라스에서 여러분을 응원합니다.